자, 이번 진로 탐색 세미나 관련해서 발표를 잘하는 법이라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아무래도 사회나 이제 회사를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거나 혹은 뭐 인턴 준비나 혹은 뭐 들어갈 때도 발표를 잘하는 능력은 상당히 필요할 수 있죠. 그럼 어떻게 발표를 잘할 것이냐? 평소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죠.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거는 좀 필요해 보여요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할까? 사실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. 자신감만 있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. 자신감이 또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 있잖아요. 근자감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. 이런 게 있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요. 근거 있는 자신감.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. 근거 없는 근자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거의 오만이나 어떤 그런 거에 가까운 거지. 실제로 그 발표를 잘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 어떤 연습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오직 근자감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면 사실은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사실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근거를 줄 수 있는 혹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하는 거죠.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신감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겸손함을 깔고 있는 거예요. 겸손함이 있어야 상대도 받아들여주죠. 여러분들이 어떤 발표나 이런 걸 할 때는 여러분들 그 듣는 오디언스들이 여러분들보다 항상 더 갑의 위치, 소위 말하는 갑이나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오만함을 느끼게 한다?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겠어요? 당연히 평가도 낮아질 것이고 좋게 되지 않겠죠. 그래서 항상 어떤 자신감,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. 여기에는 사실 겸손함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가 당연히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. 겸손하지만 자신이 있는 거죠. 이게 좀 달라요, 두 개가.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들어가면 그러면 저렇게 신뢰할 수 있고 근거를 줄 수 있는 자신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.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대학생으로서 이런 어떤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팀 프로젝트를 잘 활용하세요. 왜냐하면 요즘은 팀 프로젝트 같은 거를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좀 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줌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좋은 시절이에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팀 프로젝트를 잘 활용해서 가능하면 발표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. 근데 팀 프로젝트,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실 별로 음, 팀원들끼리 뭔가를 이렇게 잘 오거나이징 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 알아요. 그렇지만 팀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면 자신의 어떤 스피킹 능력이나 발표 능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을 항상 하는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한테 전달이 안 되면 그 가지고 있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.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사용이 되어야 여러분들한테 보상도 오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한테 전달이 안 되면 그 상대한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전혀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전달하는 능력인데 전달하는 능력 이게 다 지금 발표 능력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. 근데 이 전달하는 능력이요, 저럴 수 있어요. 누가 여러분들의 말을 그래도 잘 이해를 해줄까? 지금 여러분들이 20대잖아요. 20대잖아요, 20대. 잠시만요. 제가 편집을 조금 해보려고요. 서실. 예. 어, 여러분들 20대잖아요. 지금 발표를 누구한테 할 때 가장 잘 들어줄까요? 뭐, 외부인들? 뭐, 직장인들? 아니면 뭐,
친구들, 여러분의 친구들 그럴 수도 있고요. 근데 사실은 여러분의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, 아마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걸요. 여러분들이 또 동일한 내용을 친구들도 많이 들어줄 거예요. 하지만 뭐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, 직장인들, 혹은 뭐 부모님들, 혹은 전혀 관계없는 사회의 어떤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했을 때, 의견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전달했을 때조차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? 장단건대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까지 포함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전달을 하는데 뭐 주장에도 상관없고 사실에도 상관이 없어요.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그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이 혹은 뭐 이 학생 친구들이 이해를 못한다. 어떤 의미로든지 이해를 못한다.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든지 내용은 전달됐지만 동의를 안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를 못한다.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말고 뭐 직장인들이나 사회인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혹은 뭐 밖에서 여러분들의 말이 전달될 이해가 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수업을 같이 듣는 정도 사람들한테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밖에 나가서 이해될 것이다. 택도 없는 얘기예요.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. 항상 왜냐하면 지금 나랑 어떤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그나마 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. 따라서 팀 프로젝트는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. 여러분들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. 어떤 가능성?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나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하게 할 수 있는, 그나마 잘 들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. 거기서 발표를 하는 거죠. 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같은 수업을 들었고, 몇 번이라도 얼굴도 봤고, 그 다음에 기타 등등. 그런데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조차 내가 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. 그러면 불가능해요. 여러분이 그런 동일한 내용을 뭐 저기 뭐야 직장이나 뭐 회사 들어갈 때 발표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어느 때 발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? 불가능해요.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. 그건 완전 꿈이에요. 그러니까 반드시 팀 프로젝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. 거기서 내 내용이 잘 전달이 된다. 잘 전달된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상대가 이해한다. 이해한다. 근데 이해에도 이해 수준이 있겠죠.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난 네 말에 동의는 않겠다. 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수준.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나눠볼 수 있겠죠.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수준. 이건 최악이죠.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거죠. 아니 히읗이 들어가나요? 제가 이게 정말 헷갈리거든요. 그 다음에는 그래 이해는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. 네, 동의하지 않는 것. 그래,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, 근데 네 말에 대해 동의하는 못하겠다. 이런 수준인 거죠. 혹은 좀 더 가면 이제 이해도 되고, 뭐 동의한다가 이해된다는 말까지 포함하면 된다고 봐야죠. 동의하는 것이겠죠. 이런 식으로, 물론 더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,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근데 동의하는 것도 이 사이에도 사실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과 그래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는 것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들 수준 차이가 계속 다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동의를 일으켰는데 뭐 유머도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준다. 이거랑 뭐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. 뭐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는 건 또 갭이 굉장히 크죠.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전달하는 능력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 팀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해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. 어렵게 할 거 없어요.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.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.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한 가지.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. 상대 말을 들어달라. 이거 되게 중요해요. 요즘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이랑 어떤 뭐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의견이 대립하게 되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요.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. 자기 얘기만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. 내 거 들어달라, 내 거 들어달라, 내 거 들어달라. 또 더 많이 배운 식자라는 사람들도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? 둘이 나와가지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. 자기 얘기만. 계속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요. 받고 뭐 그런 식이죠. 네 말은 알겠는데 내 말은 이거다. 서로 그게 안 되는 거죠. 전혀.
근데 사실 이런 데서는 타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. 발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말을 이런 상태로 발표를 하게 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. 그 상대가 마음속으로는 아무 표시도 않겠죠. 안 할 수 있죠. 그렇지만 심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. 내가 심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평가를 좋게 해준다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뭘 첫 번째로 해야 되냐면 상대 말을 잘 듣는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. 상대 말을 잘 들어보고 그러면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주장하는 건 달라요. 이게 주장이라고 하는 건 상대한테 자꾸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 강요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상대가 그 주장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, 굉장히 많이 듣고 자신의 말을 전달해주는 이런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요. 상대가 쉽지 않아요. 정말 어려워요. 상대 말 들어주는 거 한번 해보세요. 말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. 말하는 것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상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. 이 친구들이 일로 가요. 말하는 건 되게 좋은데 상대 말을 잘 들어준 걸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일로 가기 쉬워요. 자기가 말을 하면 상대가 들으니까 굉장히 자기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.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근자감 같은 거 있는 거죠. 근데 자신이 평가받아야 되는 위치에 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. 그러면 뭐 네가 뭘 잘했네 못했네 말도 안 해요. 그냥 평가를 하는 거죠. 평가를 해서 뭐 떨어뜨리고 자르는 거죠. 혹은 뭐 탈락시키는 거죠. 혹은 뭐 다른 식으로 마이너스 그런 걸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 가면 말하는 걸 좋아하는, 이게 이 사람들이 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상대말을 안 듣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일로 가기 좋아요. 그게 정말 친한 친구라면요.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고요.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줘요. 계속 들어주다 보면요. 이 사람 이렇게 되기 쉽다니까요.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안 좋아져요. 왜냐면 실제 정말로 평가받아야 되는 위치에 가면 이런 태도로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. 그럼 이 사람한테 책임이 약간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왜 그 말을 자꾸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이런 거는 자꾸 이러면은 이 사람 이런 말은 들어줄 필요 없죠. 무슨 말이냐면 말을 들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주장하는 것도 하는 것을 계속 놔둘 필요는 없어요. 그걸 싸우면서 깰 필요는 없지만 그런 자리는 안 만드는 게 낫죠. 서로 주장하지 않고 가능하면 듣고 가능하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까지만 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.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음, 뭐 옛날 뭐 윗세대 운동권 세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. 어,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. 필요하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? 배경 지식을 평소에 많이 쌓아야죠. 뭐 지식을 쌓는 수밖에 별 수 있나요? 이거는 뭐 수업뿐만 아니라 뭐 공부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고요. 뭐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요. 인문학 강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세요. 이거 다 도움돼요. 거기에 빠지지는 마세요. 빠질 필요 없어요. 그렇지만 들어는 보세요. 들어보는 거지 그걸 갖다가 빠지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. 뭐 노벨상을 10개 탔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. 무슨 말이냐면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말을 하잖아요. 이 말을 B가 이해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이걸 이해시켜야 되는 사람은 말을 한 사람이에요. 왜 말을 듣는 사람이 말을 이해해줘야 되나요? 말을 듣는 사람은 말을 한 사람을 이해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. 물건을 파는 거랑 똑같다고요. 이 사람이 공급자네요. 이 사람이 소비자라고요. 소비자가 물건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거지. 이 사람이 하는 물건, 말도 일종의 파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이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사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. 안 들어주면 안 사는 거죠. 근데 말을 해서 잘 포장을 해서 잘 가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듣게 만드는 거는 공급자인 말을 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. 따라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말을 들어주는 능력을 이거는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줘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. 내가 나중에 말을 할 때, 공급자가 되어서 말을 할 때 잘 전달하는 능력을 쌓기 위해서 들어주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계속 주장을 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토론한 곳에다 끼워 넣고
계속 주장하는 사람들만 남겨가지고 듣는 사람들 괴롭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.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거 깨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나와오시고 서로 간에 들어줄 수 있는 태도가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어쨌든 그래서 평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백인식을 많이 썼고, 스피킹 강의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. 예를 들어서 뭐 아나운서들이나 혹은 뭐 발성 이런 거 관련된 스피킹이나 학원들도 있어요. 만약에 그런 거에 좀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다, 그럼 학원 같은 데 가면 발성법 같은 거, 발성법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고 이래요.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. 그래서 적절히 필요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발표 잘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20대 때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냐면요. 좀 약간은 모자란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저는 경제학과였고요. 경제학이었고요. 옆에는 이제 경영학이 있었죠. 이 학생들은 젊었을 때, 그 대학교 때부터 정장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. 한 4학년쯤 되니까. 발표도 많이 해야 되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막 얘네들은 또 그 인턴 같은 거 갈 때도 막 자주 다니고 하니까 경제학은 약간 학문적인 느낌이 강해서 사실 이런 것과 좀 동떨어져 있었어요. 그래서 옷 같은 것도 그냥 학생들처럼 입고 다니고 저렇게 꾸미고 입고 다니지 않았고, 그럼 항상 하는 생각이 뭐였어요? 본질이 더 중요하지 저렇게 항상 외부 쪽 외부로 꾸미는 거 꾸미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. 솔직히 지금 제가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. 둘 다 필요해요.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. 꾸미는 것도 필요하고요. 그거를 본질을 갖춘 것도 둘 다 필요해요. 이것만 아무리 갖춰도, 경쟁이란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본질만 아무리 갖춰도 그걸 외부로 전달할 수 없으면 나는 이거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. 아무것도 못해요.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. 본질도 필요하고요.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다 필요해요.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고요. 물론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하냐, 이거는 내가 하는 역할이 주로 어떤 본질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역할이냐 아니면 그걸 전달하는 역할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,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. 반드시 둘 다 필요해요. 어느 쪽이 더 필요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. 따라서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돼요. 그런 게 준비 없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, 내가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해라. 그런 차원에서 좀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